마침내 터졌습니다. 토트넘 내부에서 은밀히 진행되어 손흥민 정리 시나리오가 드러났고 그동안 물밑에서만 오가던 말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는 이적이라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는 강한 신호들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지금 보도되고 있는 이야기들은 정확한 정황과 구체적인 출처를 갖춘 그리고 더 이상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정보들입니다. 영국의 유력 언론들, 축구계 내부 인사들, 전직 프리미어리그 감독들까지 모두가 놀랍도록 동일한 방향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그 끝에는 손흥민과 토트넘의 결별이라는 너무도 뚜렷하고 냉정한 결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히 우연처럼 겹쳐진 것일까요?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 시작은 새 감독 토마스 프랭크의 인터뷰에서 이미 조용히 신호가 나왔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부임 후 가진 첫 인터뷰에서 메디슨, 벤탄쿠르, 오도베르, 솔랑케 같은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본인의 구상 속 핵심 자원들을 열거했지만 정작 팀의 주장인 손흥민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빠르게 눈치챘고 이건 단순한 실수일 수 없다는 반응이 커뮤니티를 타고 번져나갔으며 이후 영국 현지 매체들조차 손흥민은 프랭크 감독의 핵심 구상에서 제외된 것이 분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나온 해설가 마틴 앨런의 발언은 사실상 폭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프랭크는 손흥민을 이적시키는 것으로 토트넘 감독 경력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고 속도를 잃은 손흥민보다는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것이 프랭크가 원하는 구상이라고 덧붙이며 구단의 내부 판단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리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구단의 태도도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손흥민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실질적인 대우는 철저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주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내부 발언, 프리시즌 이후 매각될 가능성, 심지어 잔류에도 벤치에 머물 것이라는 일부 보도까지 겹쳐지면서 팬들은 더 이상 이 사태를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맞춰 나타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방위적 접근이었습니다. 아라을리, 알나스르, 알카디시아 이 세 클럽은 모두 손흥민을 원했고 이미 4천만 유로 이상의 이적료와 3천만 유로의 연봉, 거기에 전용기, 초상권 계약, 리야드 고급 저택, 은퇴 후 연금까지 포함된 황제 계약을 던졌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토트넘이 손흥민을 잡아야 할 이유는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매각 타이밍이라는 재정 논리가 구단 내부를 장악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팀에 남아있는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보다 아시아 투어를 마지막으로 활용한 뒤 이적시켜버리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BBC는 손흥민의 거취가 8월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뉴캐슬전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팬들 앞에서 손흥민이라는 브랜드를 마지막으로 활용하고 모든 상업적 가치를 끌어낸 뒤에 조용히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신용카드에서도 현금 캐시백을 최대 20만원 더 받고 신청도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끝나서 편해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지원.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합니다.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물품 파손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이것은 작별 인사가 아니라 사업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금 손흥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팀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주장, 어느 누구보다 팀을 사랑했고 팬들과의 유대를 소중히 여긴 그가 이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거취를 고민하는 고뇌가 아니라 이미 예정된 결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냉정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감독은 인터뷰에서 그의 이름을 지웠고 회장은 구단 수익 구조 속에서 손흥민을 마지막 카드로 사용하며 매각 시점을 조율하고 있으며 구단은 팬들의 정서가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을 벌고 있고 사우디는 상상을 초월하는 조건으로 손흥민의 인생 후반기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손흥민이 공식적으로 이 결정을 발표하는 순간뿐입니다. 이 이별은 아름답게 포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 시대의 끝을 예고하는 가장 조용하고도 차가운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이 진행하고 있는 변화는 표면적으로는 전술 개편이나 세대 교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손흥민이라는 존재를 구단의 미래 구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정밀하고 계획된 수순에 가까운 흐름입니다. 새로 부임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브렌트포드 시절부터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선수단을 구성하고 로스터를 평가해온 인물로 감정이나 상징보다는 수치와 효율을 중심에 두는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 그가 토트넘이라는 빅클럽에 발을 들이자마자 손흥민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두 경기의 컨디션 문제나 위치 변화와 같은 소소한 조정이 아닌 아예 팀 구상의 중심축에서 손을 떼겠다는 강한 의도를 드러낸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프랭크의 스타일은 압박과 활동량, 직진성, 젊은 에너지에 기반해 있고 손흥민은 이 시스템에서 더 이상 이상적인 자원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체력과 회복력 그리고 90분 소화 능력이라는 냉정한 기준 위에서 판단했을 때 손흥민은 예전만큼의 기대값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고 그 점을 프랭크는 누구보다 빠르게 현실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손흥민을 향한 외부 제한이 현재로선 사우디 리그 세 구단에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유럽 주요 리그 중 어느 팀도 실제 협상 테이블에 이름을 올렸다는 구체적 보도는 전혀 없고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의 대형 클럽들 또한 지금은 20대 초반의 유망주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손흥민의 나이와 계약 규모, 마케팅 영향력을 감안한 적정 시장은 사우디 리그밖에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알라흘리, 알나스르, 알카디시아가 각각 제시하고 있는 조건은 단순한 고액 연봉이 아니라 초상권 독점, 전용기 사용, 고급 주택 제공, 은퇴 후 연금 보장까지 포함된 포괄적 계약 형태이며 이는 선수의 상징성과 영향력까지 함께 매입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손흥민이 유럽 무대에 잔류하기 위한 선택지를 좁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우디발 제안은 단순한 유혹을 넘어서 현재로선 가장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옵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트넘 내부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라는 정황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팀 전술은 이미 손흥민 없이도 돌아가도록 조정되고 있고 프리시즌 이후를 기점으로 한 전력 구조 개편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프랭크는 그를 내보내는 대신 메디슨 중심의 이선 설계와 젊은 측면 자원들의 기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으며 실제로 선수 이적 시장에서도 손흥민과 겹치는 포지션의 유망주 혹은 중견 선수들이 토트넘의 레이더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프랭크가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뜻이며 남아있는 건 그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발표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혹시나라는 기대를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준비된 수순이고 토트넘은 구단 차원에서 이 변화를 이미 내부적으로 승인한 상태이며 외부 환경 역시 이를 돕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치밀하게 손흥민의 시대는 끝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담담하게 토트넘이라는 이름 아래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